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1605년에 발생하여 실패로 돌아간 잉글랜드 가톨릭 교도들의 화약음모 사건을 돌아보고 이 사건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사건을 따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마스크는 이른바 가이 포크스 마스크로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개하려는 화약음모 사건의 주인공인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 마스크는 2005년에 제작된 한 영국의 영화에서 정부에 저항하는 반국가주의 테러리스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졌으며 이후에도 범죄의 익명성이나 범죄 조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약음모 사건은 1605년 잉글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이 화약을 폭발시켜 국왕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임스 1세의 가톨릭 박해 정책에 항거하여 의사당 지하실에 화약통을 쌓아두었다가 영국 상원의 개원식 시간에 폭발시켜 개원식에 참석한 국왕 제임스 1세와 강요, 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왕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여 1603년에 즉위하자 국교를 가톨릭으로 되돌리거나 적어도 비국교도에 대한 종교적 관용이 늘어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1세의 즉위 이후에도 영국의 국교회, 즉 성공회에 대한 강요와 가톨릭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자 음모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당 폭파가 성공하여 제임스 1세가 죽으면 다음 단계로 미들랜드에서 반란을 일으켜 당시 9살이던 제임스 1세의 딸 엘리자베스 스튜어트를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로버트 케이츠비가 주동하고 가이 포크스 등 4명이 가담한 주모자들은 상원 개원일 몇 달 전부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궁에 인접한 어느 건물의 지하실을 빌린 뒤 7월부터 이곳에 화약통을 숨기고 10월 3일로 예정된 개원식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전염병이 발발하는 바람에 개원이 한 달 뒤인 11월 5일로 늦춰졌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개원이 한 달 연기되자 공모자 중 한 사람인 트레셔미, 자신의 처남이자 열렬한 가톨릭 교도인 몬티글 남작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귀띔하는 편지를 익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몬티글 남작은 이 편지를 받은 사실을 바로 국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국왕의 명령으로 출동한 군대가 개원식이 열리는 11월 5일 새벽에 의사당 건물을 수색하여 지하실에 화약을 쌓아놓은 현장에서 가이 포크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가이 포크스가 체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미 이곳으로 옮겨다 놓은 30통의 화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의 고성능 화약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화약 30통이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시간 후면 상원의 개원식을 위해 제임스 1세와 왕족, 그리고 정부 고위관리 전부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이 노출됨으로써 의사당을 폭파하고 국왕과 정부 고위관리를 살해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음모가 발각되자 가이 포크스 외의 다른 공모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공모자와 가담자 몇 명이 숨어있던 홀베치 하우스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났고 주동자 로버트 케이츠비가 쏜 총에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포된 공모자들은 런던탑에 수감되어 신문을 받았으며 1606년 1월 27일 재판이 개최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을 받을 당시까지 살아남은 가이 포크스를 비롯한 8명의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였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가톨릭 세력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로버트 케이츠비를 비롯한 핵심 주모자들은 모두 중산층의 가톨릭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화약통 옆에서 체포된 가이 포크스는 핵심 주모자가 아니었으며 단지 화약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공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톨릭 예수회의 수사였기 때문에 암살 음모에 예수회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잉글랜드 예수회의 신부였던 헨리 가넷이 배우로 지목되었습니다. 헨리 가넷은 음모를 자백하고 처형되었으나 그가 실제로 얼마나 음모를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넷은 그가 자백한 내용이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 잉글랜드에서 다시 반가톨릭 여론이 일었지만 제임스 1세는 더 이상 가톨릭 교회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위 기간에 가톨릭 고위 인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1606년 1월 영국 의회는 제임스 1세의 무사함을 축하하고 다시는 국왕암살 음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1월 5일을 감사절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인들은 이날을 가이포크스 나이트라고 부르며 불꽃놀이와 모닥불 피우기 등의 놀이로 이 사건을 상기해 왔습니다. 또 영국의 많은 지방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이포크스의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는 전통적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날을 기념하는 정치적 의미는 거의 잊어버리고 단순히 가장 행렬과 가이포크스 인형의 화형식 그리고 불꽃놀이 등이 행해지는 하나의 대중적인 축제가 되어 참가자들은 가이포크스의 가면을 쓰거나 다른 모습으로 분장해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교도들의 실패한 화약 폭발 음모 사건을 따라 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